그 경피용 불주사는 돈 있는 애들이 만든 거고, 어떤 걸 맞추시겠습니까? 무료 주사냐, 돈을 내고 맞추는 주사냐.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아이 태어나서부터 맞추는 바로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기의 예방접종 시기와 그 시기별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 항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사항 뿐만 아니라 이 예방접종 중에는 엄마들이 좀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사항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함께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병원에서 태어날 때 함께 주는 수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기 수첩이죠. 사실 이 수첩은 엄마가 임신을 해서부터 병원에서 나눠주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 중에 이 중간에 아기 수첩이 추가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수첩에는 아기의 뭐 몸무게, 체중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뭐 발도장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병원에서 주곤 하는데, 사실 아기 수첩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첩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사이트에 등록해 놓거나 병원에 아기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예방접종 시기에 문자를 보내주면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알림 서비스를 놓칠 때도 있어요. 엄지맘도 문자가 왔는데 하도 하루에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 문자를 놓쳐가지고 시기를 놓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기 수첩은 되도록이면은 잘 보관하고 접종할 때마다 꼭 챙겨서 가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수첩의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예방접종 표가 있어요. 엄지맘도 진짜 이렇게 많이 맞췄거든요. 도장이. 이게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병원에 갔고, 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응애응애 정말 많이 울었다는 그 흔적입니다. 근데 이 도장을 찍을 때 사실 한 병원만 간 경우도 있지만, 저는 병원 예약이 잘 안 돼서 2개 병원을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더라도 꼭 한 병원만 갈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병원에 가실 때에도 이 아기 수첩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 그 찍은 날짜를 도장을 받으셔가지고 다른 병원 가더라도 시기를 잘 맞춰서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주사를 언제 맞아야 되는지 이 접종표와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기들이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기 전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바로 일명 그 무시무시한 불주사라는 걸 맞는데, 옛날에는 불주사라고 하면 어깨에 이렇게 자국이 크게 남았잖아요. 상처 자국이. 근데 요즘은 경피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점으로 찍히는 주사로 바꿔서 접종을 해요. 근데 그런데도 요즘에 사실 이게 그 경피용 불주사는 뭐 돈 있는 애들이 만든 거고, 그냥 일반 상처 나는 불주사는 일반 무료 주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에 요즘에 경피용으로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 선택이라기보다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예방 접종에 당연히 병원에서 바로 맞춰주는 주사예요. 그래서 엄지맘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경피용을 바로 맞고서 퇴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병원 내원하실 필요 없고요. 출산 이후 바로 맞추는 주사니까요. 아기를 딱 만났을 때 흔적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빨갛게 불어오르다가 나중에는 딱지가 생기고 그게 사라지면서 흉터도 다 사라지곤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예방접종 시기가 진짜 완전 한 달, 2달, 3달 막 이렇게 계속 매달 가서 맞춰야 되는 주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은 먼저 태어나자마자 생후 1개월 이내에 바로 맞춰야 되는 주사가 바로 B형 간염 주사입니다. 우리가 B형 간염 2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차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1차를 맞고 한 달 이내에 B형 간염 2차를 맞으러 내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차가 됐을 때 우리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로스균,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이것들에 대해서 1차를 맞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로타바이러스 주사를 맞을 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이게 로타릭스냐 아니면 종류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비용의 차이도 나고요. 어떤 걸 맞추시겠습니까? 어머니께 선택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좀 잔인한 순간이죠. 아, 뭔가 내 아이니까 돈을 들여서 좋은 걸 맞춰주고 싶으나 또 굳이 이게 정부에서 무료로 맞춰주는 백신들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10만 원씩 그 이상의 비용을 내가면서 맞출까 말까. 사실 이게 부모로서의 마음과 어떤 그 많은 갈등을 좀 일으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지만 그 비용을 그쵸. 아마 대부분의 고민들이 저처럼 이렇게 많이 50대 5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업 상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돈을 내고 맞추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로타릭스와 로타텍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이 같이 마음의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로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주사가 두 가지입니다. 로타텍과 로타릭스. 로타텍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들어가고요. 로타릭스는 13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비용은 3만 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타텍은 아기가 3번 맞아야 되고요. 로타릭스는 2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고생을 덜 하고 우리 아이도 한 번 덜 아플 수 있다라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3만 원은 아씨 내가 더 내고서 한 번 덜 고생하자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로타릭스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 제 주변에 엄지맘의 또래 친구들 예방접종한 친구들에게 여쭤봤더니 다 하는 말이 지인들도 로타텍이 아니라 그냥 2번 맞는 로타릭스를 맞췄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약물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2번 맞냐 3번 맞냐 네. 우리 아기가 한 번 더 병원에 와야 되냐? 안 와도 되냐?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생후 4개월이 되면은 이 지금 2개월 차에 맞았던 디프테리아 파상품 100일에 2차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아마비 2차 맞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B형 헤모필루스균이랑 내수막염 주사 2차 맞으러 가셔야 되고요. 폐구균 2차 맞고 로타바이러스 역시 2차 맞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타바이러스 주사를 맞으러 갈 때에는 여러분이 아기가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사 예방접종 하러 가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수유를 하지 마시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시간대를 잘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아이가 밥 먹는 시간에서 이후에 1시간 정도 뒤에 주사를 맞을 수 있게끔 예약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6개월 차가 되면요. 이때는 이제 앞서 맞았던 주사들의 3차 접종을 하러 가는 건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이제 로타바이러스 3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타텍을 선택한 경우에는 로타바이러스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고 나는 로타릭스로 2회에 끝나는 걸 맞췄다라고 하면은 이 6개월 때에는 로타바이러스 주사는 하나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개월 이후에 이제 아이가 맞게 되는 예방접종 항목이 바로 독감 주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절에 따라 좀 시기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때 독감 예방접종이 시기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맞추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12개월부터 23개월 차까지 이 돌 지나면서부터 맞게 되는 항목이 바로 수두,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 그리고 일본 뇌염, A형 간염 이러한 것들을 맞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일본 뇌염을 이게 생백신 무료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7만 원에 비용을 내고 맞출 것이냐라는 이 갈등의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 결과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본 뇌염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백신, 사백신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둘 다 무료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생백신이 무료인 경우에는 세포 배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만 원인 경우에는 배로 세포 배양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방접종이 맞춰지는 그 국가의 무료 백신들도 안전성은 다 통과가 된 주사겠죠. 근데 이제 뭔가 괜히 무료 주사냐, 돈을 내고 맞추는 주사냐, 여기에 있어서 또 부모로서의 마음, 네, 이게 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역시 맞출 수 있는데, 이게 5회를 총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주기별로 맞춰야 되는 백신이다라는 걸 좀 고려하시면서, 엄지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내염 백신, 네, 생백신으로 돈을 내고 맞췄습니다. 뭔가 이 또 7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한번 외식 안 하고 우리 아이에게 고생 덜 시키고 더 좋은 거를 엄마가 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가거나 둘째를 낳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료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고 엄마 아빠의 좀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첫째였으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들였고요. 둘째라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료 예방접종을 맞추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5개월부터 우리가 다시 18개월, 24개월 이렇게 해마다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A형 간염 2차, 네, 그리고 일본 내염 역시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예방접종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24개월 이내까지 사실 가장 많은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엄지맘 같은 경우에도 그 정해진 한 달, 이 시기를 훌쩍 넘어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늦게 가가지고 앞에 맞았던 그 예방접종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고민하실 텐데, 실제로 일찍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맞춰야 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가을에서 겨울에 맞는 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료로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아이만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해서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예방접종을 함께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 예방접종 17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일부 내야 되는 경우에는 무료와 비용을 내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비교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관리청 이 아래에 제가 URL 걸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 등록하기 메인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를 등록하시면요, 우리 아이가 시기별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과 현재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맞았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전달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기억하면 좋을 만한 사항을 엄지맘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가 주사를 맞은 다음에도 부작용이라고 해서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열이 좀 나거나 이런 주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방접종 시기는 평일에 오전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혹시나 오후 저녁에 가서 예방접종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접종 이후에 열이 오르는 시간이 새벽이나 밤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맞출 것을 권장드리고요. 오전에 예방접종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는데 오후에 열이 안 나고 잘 놀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지만, 혹시나 열이 난다라고 해도 이 오후 시간에 응급실이 아니라
병원으로 내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전에 방문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이 수유를 하고 나서 바로 접종을 시키면은 아이들은 주사가 들어가면 울어요. 온몸에 힘을 내고서 울기 때문에 오히려 먹었던 것을 구토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먹고 소화가 다 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되도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예방접종의 시간이 아이가 잠을 자는 시간이나 더 때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좀 피하시고요. 접종을 하기 전에 밥 먹고 소화시키고 충분히 잠을 재운 다음에 조금 컨디션이 좋은 그 시간대에 예방접종할 것을 역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신 다음에 병원에다가 말씀을 드리고서 사오셔도 되고요. 약국에서 사가지고 오셔도 되는데요. 해열제를 꼭 사서 집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이 오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응급실로 가는 게 사실 요즘은 오히려 더 아이에게 스트레스도 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이후에 우리 아이가 열을 쟀더니 37도, 38도 열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응급실로 가시지 마시고요. 이 예방접종 이후에 당일에 하루 이틀 내에 나는 열은 접종에서 이 항체들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열일 수 있으니까요. 이 집에 준비해뒀던 해열제를 복용시켜보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아이가 너무 이상하게 더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병원을 내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한 날은 우리가 집에 와서 목욕을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래서 접종을 하는 날에는 절대 이 접종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방접종에서 사실 엄지맘도 가장 좀 걱정했던 것은 그 열 나는 거, 그게 가장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엄지맘의 우리 딸 엄지공주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도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하게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엄지 TV를 보고 계신 엄지 마마님들도 너무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강해야지 우리 아이도 역시 씩씩하게 강하게 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엄지 TV 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이런 자료들, 시기별 접종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접종표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접종담 혹은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뭐든지 좋습니다. 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은 엄지맘도 함께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